이번 시간에는 회계 처리, 리스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정보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당초에는 짧게 앞의 지난 시간에 다룬 것까지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직접 파이썬 파일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코드를 조금 추가하고 6강과 7강 강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코드는 좀 깁니다. 그런데 실제 코드의 난이도 측면에서 어려운 코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딩에 대한 것보다는 회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결산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하는데, 실무에서는 손익 항목 같은 경우는 회계 연도가 지나면 이익 잉여금으로 손익 마감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하면 코드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리스 개시일부터 회계 처리 시점, 즉 결산 시점까지의 누적 회계 처리를 모두 보여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결산 시점뿐 아니라 직전 연도 말 시점의 결산 회계 처리까지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이 둘을 비교하고, 또 당해 결산 시점의 누적 회계 처리에서 직전 연도 말 시점의 누적 회계 처리를 빼서 당해 연도 회계 처리를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코드는 작년 말 결산일을 찾는 코드입니다. previous year end를 하면 지금 결산일이 2024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작년 말은 2023년 12월 31일로 나옵니다. 다음 코드는 당기 회계 처리를 보여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덱스에는 current closing date를 15번 반복하고, 칼럼은 차변 계정 과목, 차변 금액, 대변 계정 과목, 대변 금액으로 했습니다. 출력하면 헤드를 없애면 15칸이 나옵니다. liability closing date는 결산 시점의 리스 부채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앞에서 모든 날짜의 리스 부채를 다 구했는데 왜 또 구하느냐? 계산 방식은 같지만 이번 결산 시점의 리스 부채를 날짜별 리스료와 리스료 현재 가치가 다 보여지도록 해야 유동성, 비유동성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난번 계산은 리스 부채 전체 금액만 알 수 있고, 리스 부채를 지금 날짜별로 명목 금액, 현재 가치로 구분해서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6월 30일의 리스 부채가 이렇게 6월 30일 이후의 리스료 지급일에 대해 리스료와 리스료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현재 가치 합계는 리스 부채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의 코드는 리스 해질이 없을 때 해당되는 코드인데요. 라이빌리티 합계를 구해서 리스 부채를 계산하고 그 금액을 앞에서 함수와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한 리스 부채 금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위해 추가한 코드인 셈입니다. 이 두 결과가 같은지를 봅니다. 앞에 프린트 명령문을 추가합니다. true가 뜹니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리스 개시일부터 결산 시점까지의 회계 처리, 즉 누적 회계 처리를 각 결산일 시점에 모두 수행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리스 개시일에 하는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최초 인식 회계 처리부터 수행합니다. 다음에 리스 부채 관련 회계 처리, 이자 비용 인식하면서 리스 부채를 증가시키고 리스료가 지급되면서 리스 부채를 제거하는 회계 처리를 처음부터 결산일까지 모두 누계해서 하고요. 그 다음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누적으로 수행하는 코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그런데 해지가 있을 때에는 해지 회계 처리를 해서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등 리스 관련 자산 부채를 모두 제거하면서 해지 손익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해지가 없을 때에는 앞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리스 부채 중 유동성, 비유동성으로 분류될 금액을 정확하게 구하고 유동성, 비유동성 금액을 조정하는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 실행을 하면 6월 30일 회계 처리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리스 개시일부터 지금 결산 시점까지의 회계 처리를 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익도 과거 연도 손익, 당해 연도 손익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손익 항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의 회계 처리는 작년에 발생한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리스 개시일의 회계 처리,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700만 원 현금 지급이니까 리스료가 7번 지급되었네요. 7번 지급되고 이자 비용 인식하고 차변의 리스 부채의 감소는 일단 유동성 리스 부채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나중에 유동성, 비유동성 금액을 다시 조정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감가상각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회계 처리가 6월 30일 결산 시점에서 나오는 회계 처리, 즉 누적 회계 처리입니다. 그런데 6월 30일 회계 처리를 가지고 실제 전표를 입력하려면 최소한 작년 말 회계 처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시점 회계 처리를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년 말 결산 회계 처리를 산정했습니다. 작년 말의 관련 코드들을 실행합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해서 리스 부채 금액까지 확인하고 작년 말 누적 회계 처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 말 회계 처리도 이 부분은 같습니다. 리스 개시일에 최초 인식한 회계 처리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적으로 지급한 리스료는 400만 원, 4번밖에 지급이 안 되었네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조금 작을 것이고 유동성 관련 분괴 금액도 다를 것입니다. 앞에서 구한 이번 결산기까지의 누적 회계 처리에서 작년까지의 누적 회계 처리를 빼면 당해 연도 회계 처리가 되는데 그것들은 제가 다 계산해서 엑셀 파일로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무제표 정보를 산출하고 추석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산출하겠습니다. 결과물은 엑셀로 나오는데 이 엑셀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